자, 페이지 76이요.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등기에 대해서 다 봤어요. 등기. 이런 등기에 대해서 다 봤으니까 이제는 세 가지의 큰 테마가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 가등기, 등기의 추정력 세 가지. 이 셋 중에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등기에서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또는 한 문제가 나오고 다른 데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하고 가등기는 우리 시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등기법에서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무에서도요, 가등기라든가 중간생략 등기는 실무에서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러 간단 말이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한 10년 정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1주택으로요. 그럼 양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람은요. 양도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 거래가 지금 현재 5억이란 말이죠. 5억인데 5억을 더 받든 말든 이 사람은 관심 없는 거예요. 5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요.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이 사람한테 등기 서류를 다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매수인 날은 뭐란다? 공란으로 하는 거예요. 공란을 해가지고 중개업자가 이제 보통 사죠. 중개업자가 사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되죠. 사가지고 자기가 다시 병한테 또 파는 거예요. 팔면서 등기 서류를 여기 매수인 날에다가 최종적으로 병의 이름 공란을 해놨다가 거기다 매수인 날에다 다 병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5억에 사가지고, 이 사람은요, 5억에 사가지고, 이 사람은요, 5억 3천에 팔죠. 5억 3천에. 그럼 얼마 이기죠? 3천 이기는데 이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이건 중간생략 등기죠. 그럼 이 사람은 5억이 팔든 5억 3천에 팔든 관심이 없는 거죠. 왜? 양도세 내 안 내? 안 내니까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주 이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두 가지를 먼저 본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요, 여기요, 미등기 매수인이요. 이런 봐봐.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 뭐라고 했죠? 불법 점유자죠? 그럼 불법 점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은 소유자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아니, 아까 첫 시간에 했잖아요. 불법 점유자의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제3자한테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해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매도인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하지 직접 청구 못해.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은 관습상 소유권이 있어 없어? 관습법상 소유자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 할 때 소유자가 아닌가 4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물권이 아닌 거 뭐가 있어? 원청권, 개인의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사람은 간습법상, 미등기인 경우는 간습법상 소유자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안다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자, 여기서 뭐죠? 이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요, 등기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한 거예요. 잔금을 지급하고 을로 갑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다, 을한테. 그럼 여기 봐봐요. 점유하고 있죠? 누가? 을이. 그러면 을은요, 지금 이거 미등기란 말이죠. 미등기. 그럼 이 사람 미등기면 이 사람은요, 여기가 등기가 되어 있죠? 갑을 뭐란다? 갑을 우리가 뭐냐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 그러면 갑을 소유자라고 보는 거지. 제3자 관계에서는 이 사람 뭐란다? 형식적 소유자다, 이렇게. 형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 소유자니까 갑인한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 이 말이죠. 왜요?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안 한다고 그랬죠? 못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매매를 해서 돈 주고 넘겨받았으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이 을을 뭐란다? 을은 사실상 소유죠. 사실상 소유. 이것을 뭐란다?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해야죠. 이 사람도 소유자죠.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등기가 지금 없죠? 등기 없으니까 뭐란다?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청구를 뭐다? 채권이죠? 채권을 몇 년에 소멸시효? 10년에 소멸시효죠. 그러니까 10년에 소멸시효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을이 지금 계속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점유를 뭐라면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을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해요. 병한테 처분을 하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인도. 그럼 처분했죠.
이 처분을 점유 계속으로 보느냐 점유 상실로 보느냐 이게 문제죠. 뭐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 처분을 점유 계속으로 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여전히 의뢰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의리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해줘야 되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병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병한테도 반환 청구 안 돼. 왜요? 병은 을의 권한을 그대로 넘겨받은 사람이죠. 권리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니까 여전히 병에게도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 안 되는데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다고.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로 볼 것인가? 계속으로 볼 것인가?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을은 갑한테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봤으면 이것도 같이 연결이 돼. 지금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뭐란다? 최초 매도인이라고 그래. 최초 매도인, 최초 양도인. 여기 을이요 중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등기 청구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뭐니까? 채권이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을이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해. 병하고 계약하면서 갑한테 뭐라 하냐? 내가 이 청구권을 병한테 넘겼다. 그걸 양도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이거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양도라고 한단 말이죠. 채권을 병한테 을이 양도했다 이 말이죠. 병한테. 그래서 또 을이요 갑한테요 갑에게 통지를 해. 갑에게 통지해. 병한테 양도했다고. 그러면 갑이 뭐라 한다? 갑이 응 알았어. 갑이 을한테 응 알았어. 승인을 해. 승낙을 하면은 이때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 을이 갑에게 통지했다. 통지만 하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왜요? 채권은 특정인이죠. 갑은 을하고 계약했지 갑이 병하고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병은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으면 이 갑이요 이렇게 병한테 등기를 해주겠죠. 이 등기에 대해서 등기가 딱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죠. 생략하면 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공법상의 경우는 형사처벌하고 돼요. 형사처벌을 해요. 그런데 사법상으로는요 사법상 이것을 무슨 규정으로 한다? 중간생활 등기를 단속 규정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유효니까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딱 돼 있으면은 합의 중간생활 등기 합의가 뭐든 있든 없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등기가 돼 있어. 무슨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런데요 아직 병 앞으로 미등기야? 미등기면 뭐 한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죠.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는요 전원에 뭐가 있다? 동의가 있느냐 동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동의가 없느냐. 알겠죠? 전원에 동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전원에 동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네 가지가 문제가 돼. 첫 번째 병은요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갑에게 등기 청구해. 직접 갑에게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해. 1번. 2번은요 만약에 갑이 거절할 수 있어. 합의해놓고 거절하죠.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해. 그래서 뭐라 한다? 전원에 합의가 있더라도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고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합의 거절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합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어도 갑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요 병 앞으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되기까지는 갑은 여전히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병 앞으로 등기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고 네 번째는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왜 이 사람이 중간생활 등기 합의를 해놓고 거절하겠어? 왜 거절하겠어?
자기는 1억 원에 팔았는데요. 이놈은 1억 2천에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요, 해가지고 업계약서 써달라 하는 거예요. 갑이 해줘, 안 해줘? 배 아파서.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이 싫다 하면 어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지. 그럼 등기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나오죠.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뭐가 나와? 양도 소득세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리를 한다 갑한테 그럼 1,000씩 반띵하자 이러죠. 알겠죠? 그럼 어때? 중간에 매매대금이 뭐가 됐어? 인상이 됐죠. 인상. 매매대금이 네 번째 매매대금이 인상되죠.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전에는 동의가 없다. 동의가 없다. 갑이 싫대. 아우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한테만 해. 아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병은 그럼 어떻게 등기 청구해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죠. 만약에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병한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을이 그걸 하지 않으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하죠. 대위에서 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대위에서 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 1번 갑한테 뭐라 한다? 자기 앞으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게 아니고 빨리 너 을한테 등기해 이 말이에요. 을을 대위하니까 을을 대위하니까 을한테 등기해. 그러면 을한테 등기하면 3번 을한테 말한다.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하는 게 대위예요. 나한테 등기하라 이게 아니고 그건 직접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합의가 있으면 직접이죠. 그때는 어떡한다? 직접이면은 이 1번 갑한테 말한다.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이게 직접이고 이걸 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갑하고 을하고 병이 합의를 했는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무효 취소 해제되면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병이 넘겨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반대로 갑은 병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합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갑은 병에게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요 작년 시험에 나왔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렇다 해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아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등기의 편의를 위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할 뿐이지 이걸 뭐란다? 원래는 갑, 을, 병 그래야 되는데 갑, 병으로 갔죠? 아무튼 누구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된다? 병 앞에 그걸 뭐라고 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지.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할 등기 원인이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이 갑하고 병하고는 있어 없어? 없죠. 누가하고 누가하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지. 채권이니까 특정과 특정인이지. 그래서 우리 작년 시험에 뭐라 나왔어?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적법한 등기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계약을 얘기하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있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는 플러스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죠. 중간생략 등기는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유효 무효? 유효이죠. 유효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 올해요 무슨 시험을 봤냐면 올해 변호사 시험이 지금 며칠 전에 봤다고 그랬죠? 그 변호사 시험에서도 다 등기하고 올해 중간생략 등기가 시험에 났어요. 알겠죠? 자 보시면 맨 위에요 76페이지 한번 봐봐. 76페이지 쭉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알겠죠? 그럼 밑에 와 밑에 77페이지 77페이지 보면 그게 뭐라 나왔죠? 일반적으로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계약이 성립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딱 뭐만 없다? 등기만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불법 증거 자체의 3자죠. 제3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동그라미 맨 끝에 없다 동그라미 써 열줄 긋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3번 매도인은 부동산 매수로부터 다시 전등한 자 병이 돼서 정이 돼서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니 여기 갑은 을한테 청구 못하죠. 그럼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냐고? 없다고 했잖아요. 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물건 넘겨줬죠. 등기는 비록 갑이 가지고 있어도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을로부터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라니까요. 안 된다 그 말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4번 법률 행위에 기한 등기 청구권. 법률 행위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몇 년? 10년. 그런데 5번, 6번 중요하죠. 부동산을 인도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 인도받아 점유하죠. 인도받아 점유.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옆줄 긋고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 이렇게. 점유를 상실해야 할 때부터 10년이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뭐죠?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 동그라미 점유를 승계해주죠. 처분하고 승계하죠. 이 처분은 뭐라 한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계속. 맨 끝에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줄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됐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중간생각 등기 봐봐. 1번은요. 중간생각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줄거 형사처벌. 줄거 써요. 거기다가 공법상으로 형사처벌돼. 두 번째 줄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이미 동그라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미 그러면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줄고 있든지 없든지 맨 끝에 무조건 뭐다?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무조건 등기가 되면 끝이에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해요. 중요해. 알겠죠? 합의가 뭐든지 있든 없든. 자, 3번은요. 신축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줄거졌죠? 그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모두가 뭐죠? 첫머리에 보존 등기가 생략되어 있죠. 원래는 갑이 신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런데 갑이 신축해가지고 그 건물을 을한테 팔고 나서 을 너가 보존 등기해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그러니까 을이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요.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을이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는 거지 뭐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 바로 밑에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이죠. 그래서 유효가 된다. 그럼 아까 또 얘기했었어. 4번도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된 등기죠. 사망자 원래 사자 명의 등기는 무효인데 무슨 말이 있으면 두 번째 줄 실체적 권리관계 합치. 그럼 뭐가 된다? 유효. 자,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이제 봐봐요. 세 사람 간에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기억.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원 동그라미 합치 동그라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요. 갑을병이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중간에 해제를 했어. 해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갑하고 해제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맨 끝에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이퀄 거절할 수 있다 이퀄 병은 등기 청구 X 이 말이죠. 병은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디귿은요. 최종 양수인이 병이죠.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받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뭐 하지 않고 있다? 동의. 여기 봐봐. 통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의까지 있어야 되죠? 네. 통지만 있고 동의가 없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아무리 있어도 봐봐. 아무리 있어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요, 니을 봐봐, 니을은요, 그래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소멸된다거나 줄고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 그 다음에 미음, 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했죠. 그런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6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그렇게 돼 있어요. 합의가 있은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의 대금을 인상, 매매의 대금을 인상 동그라미 인상. 그러면 인상되면 어떻게 한다?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요 직접 행사해, 대위에서 행사해? 대위에서. 그래서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 39번 한번 봐봐요. 옳지 않는 건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을 명의의 보존 등기, 줄고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건 뭐라고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옆줄 긋고 실체 관계 부합.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했어. 보존 등기를. 모두 생략 등기, 옆줄 긋고 실체 관계 부합.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 것이고 마이너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 등기 줄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 맨 끝에 무효이다. 가운데 읽으면 헷갈려서 더 헷갈려. 알겠죠? 가운데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자요,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에 대한 줄과 전원의 합의. 그러면 두 번째 줄 병은 갑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있으면 없네. 죄송해요. 합의가 없죠.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을을 대위. 그런데요, 여러분요, 4번의 두 번째 줄 전원이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해준다. OX, X, 대금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맨 끝에 등기 동그라미, 동시이행관계. 그다 동시이행관계. 돈 안 주면 등기 안 해주죠.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두 번째 줄고 전원 합의를 했죠. 전원의 합의가 있어도 여전히요, 병한테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장이요. 78페이지 봐야 돼요. 여러분, 등기가요, 이게 뭐냐면 하루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를 안 해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을 배울 때 선생님이 등기법을 막 설명을 할 때 약간요 더 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 민법에서 이 지금 등기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물권법 나머지 이제 강의를 조금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등기법을 몰라도 12문제 중에서 5개에서 7개를 맞출 수 있어요. 민법만 알아도. 아예 등기법을 포기해도. 알겠죠? 그 정도니까요. 그래서 반정 정도는요 되니까 여러분들요, 이건 좀 양이 좀 많아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 소유권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점유권은 등기가 안 나오는데 소유권부터 등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등기라고 하는 말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가다 보면 꼭 나온단 말이죠. 저작권이 불법 말소됐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래도 저작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냥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자, 가등기죠. 가등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등기 추정력부터 먼저 볼까요? 밑에요. 자, 봐봐. 여러분요, 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 갑이 을 앞으로 등기하죠. 그럼 이 등기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에서 맨 처음에 갑이 소유자였는데 을 앞으로 등기했어. 그러면 을이 소유자죠. 이걸 뭐란다? 이것을 권리 변동적 효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을 앞으로 딱 등기가 딱 돼 있죠. 등기가 딱 돼 있으니까요, 을은 이제요 세상 누구한테라도 누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말한다. 대항적 효력이라고 한대요. 대항적 효력. 대항력이 발생하죠. 대항력이.
등기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오냐?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꼭 나와. 환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등기가 있어야 대항하죠. 등기를 해야 대항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매 등기 없이 이런 말이 꼭 나와. 알겠죠? 뭐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X.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등기와 대항력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는 의리 가만테 소유자로 주장할 수 있죠? 이것을 의리한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라고 하는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세상 누구한테도 자기가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바로 추정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정적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이런 또 등기법은 뭐 그런 나오죠. 뭐 점유적 효력이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뭐 형식적 효력이니 무슨 말이죠? 한 번 등기가 돼 있으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것은 전혀 필요 없고 학자들이 어떻게 한번 밥 먹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온 말이고, 등기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고 추정적 효력이 있다. 세 가지가 중요해. 다른 것도 있어. 그러면 고합 선생님만 얘기할 거예요. 중요하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건 거기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민법상 아무 필요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아까 내가 말했어. 고합 선생님이 국내 최강 이겠죠? 알겠죠? 자요. 달리 효능적 효력이다. 고합 선생님 근데 강의 들으려면 한 달을 참아야 돼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 처음 강의 들으려면 한 달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조금요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내 얘기 아니에요. 고합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비했어요. 지금은 발음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진짜인데요. 한 3년 전보다는 3년 전에는 훨씬 심했어요. 그래서 같은 경상도 쪽에서도 강의를 못 듣겠다고 같은 경상도 쪽에서도. 지금은요 서울서도 다 통하잖아요. 그 발음이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박또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요 발음이 거의 뭐 아나운서 수준 정도 되죠. 알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놀란 것은 내가 얘기했죠. 김영삼 대통령 발음을 김영삼 대통령 발음이 이상하다 해서 내가 그걸 듣고 동영상 강의 찍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얘기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발음이 뭐 안 좋다고 얘기하던 거예요. 고갑 선생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혼자 찍다가 그때 토요일날인가 그때 강의 찍으러 왔었거든요. 혼자 아주 엄청나게 웃었어요. 자, 추정적으로 보세요. 추정적은 봐봐요. 이런 생각을 하면 건물이 갑이 뭐라 하죠? 갑이 신축을 하죠. 신축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하죠.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를 하죠. 이전 등기. 이렇게요. 그럼 보존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 없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는 거라니까. 보존은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 없어. 두 번째요. 보존 등기가 있고 이거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계약서를 뭐란다? 등기 원인이라고 하죠. 등기 원인.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알겠죠? 그래야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우리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잡죠. 세 가지로. 근데 사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글쎄요. 앞으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 특별조치법은 10년에 한 번꼴로 10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어떤 이유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제도거든요. 우리가 보면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뭐를 하죠?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들 회복하라고 하죠. 근데 하면은 돈 드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말소된 사람 자동적으로 다시 신고하면은 과태료 없이 다시 회복해 주잖아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근데 지금은 15년째가 됐는데 아직 특별조치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기 힘들고요. 이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할 때는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의리와 갑의 토지를 25년 전에 샀단 말이죠. 25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서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그 마을 사람이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서를 한 5사람한테 확인서를 받는단 말이죠. 맞다. 25년부터 이 사람이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갑이 우리도 어디서 산지 모른다.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은 농지위원회가 없어서 한 7년 전에요. 농지위원회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런데 이 농지위원회가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짜고 하니까 농지위원회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일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농지위원회를 없애버렸어. 뭐 특별조치 한 번 해놓으면 소송이 더 많아. 보면은 농지위원회에서 다 엉뚱하게 해준 거야. 알면서도. 알겠죠?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또는요 진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 없고 그 외 이것 말고 기타 나머지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했죠.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추정이란 말은 항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추정이라 해서 무조건 하나만 얘기하면 안 돼. 첫 번째로 뭐냐? 추정은 뭐하고 비교된다?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반대로 써.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추정이란 말은 이런 말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다? 그는 입증 책임에 대해서 얘기한다. 입증 책임.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추정이란 말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추정이란 말이 없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가 입증한다. 내가 입증한다며 내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정된다는 말하고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기가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죠. 추정이 없으면 누가 입증한다? 등기가 된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해서 등기를 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 외에 특별조치법은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 있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너 등기 무효다 이렇게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입증이라는 게 또 있어. 이런 경우 봐봐. 107조, 108조, 104조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자, 두 번째요. 109조 착오하고 110조죠. 착오 사행강박이죠. 누가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누가 증명하냐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어쩔 때는 뭐 보면은 뭐라고 하는데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소리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 분류 소리 하면 주요 사실이다, 간접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걸 입증하고 누가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입증 책임을 알려면 그것은 공부를 5년 해야 돼. 알겠죠? 어떻게 한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지별표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 나와 있어요. 유학시 보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 109조하고 110조를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하려고 할 사람이 입증을 해.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증 책임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현재 유리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겠어? 불리한 사람이 증명해야 되겠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하면은 나중에 뭐가 돼? 자기가 유리하게 되죠. 그것만 딱 알면 돼. 이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거짓말로 가장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 등기했어. 그럼 원래 이거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근데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럼 누가 지금 불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입증을 하면은 을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하게 돼? 갑이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입증 책임 같은 거 보면은 입증 책임을 이게 소송법상으로 보면 너무나 복잡한데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실체법을 배우죠. 실체법을 배우는 우리 민법은 아주 간단해. 우리 항상 뭐가 중요하냐? 권리자가 누구냐가 중요해. 알죠? 권리. 항상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쓰여 있거든. 그런데요, 누가 권리자가 돼야 된다. 갑하고 을 중에서는 통정의 표시는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면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 우리 소유자처럼 보이고, 우리 또 내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너가 무슨 소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갑이 증명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요. 우리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그럼 우리가 병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되죠. 추정.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버려?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아무 말 없으면. 원래는 누가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이 병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지. 병은 가만히 있어도 소유자인데 병이 뭐하라고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말 많이 하다가 이빨 빠져가지고 말 세면은 자기가 소유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입증 책임은 실체법에서는 간단해. 민법에서는 누가 입증하냐 따지면 안 돼. 그래서 간단해.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을 해서 유리하게 될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서 평생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하기 싫죠? 이 말도 하기 싫죠? 그러면 암기해. 107, 108, 104조 누가 입증하고?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109조하고 110조 사기광고가 누가 입증하고? 취소를 하려는 사람. 왜? 취소할 사람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20페이지 봐. 20페이지 강의 노트 20페이지 노트 20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밑에 박스 해가지고 참고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박스에 보면 한 번도 안 했어. 왜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입증 책임은. 거기 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20페이지 넘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겠죠? 넘겼죠? 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누이스 한번 봐봐. 107, 108, 109조 누가? 107, 109, 104, 107, 108조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109조, 110조 누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딱 그냥 암기해. 그러면 모든 게 간단해. 그러니까 비진 표시하고 통적의 표시는 누가 그냥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109조, 110조 누가? 취소할 사람이. 내가 사기당했다고 증명해야지. 사기를 친 사람이 나 사기 안 쳤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한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왜? 사기나 강박에 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무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라니까. 그러니까 사기 당한 사람이 유리해? 사기 친 사람이 유리해? 친 사람이 유리하죠. 지금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니까. 사기를 친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왜? 사기를 쳐가지고 계약해도 유효니까. 그러니까 누가 불리해? 사기 당한 사람이 불리하죠. 그럼 사기 당한 사람이 불리하니까 불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기를 당했다고 증명을 해야지. 알겠죠? 그럼 누가 증명한다? 취소를 할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107조, 108조, 104조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럼 다시 입증 책임은 민법을 가지고 절차법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부하려 한참 걸려. 여러분 민사소송법에서 입증 책임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법은 그냥 민법에 맞게끔 현재 불리한 사람이 증명하면 유리하게 돼. 그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겠다 내 머리로는. 그러면 암기해. 104조, 107조, 108조 누가? 무효를 주장한다.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입증 책임은. 109조, 110조 누가? 취소하려는 자가. 이렇게만 알면 돼. 됐죠? 그러면 민법 총칙은 입증 책임이 다 끝나. 물론 이제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긴 있어. 정지 조건. 그것은 나중에 문제고. 그냥 입증 책임은 민법 총칙에서는 104조, 107조, 108조. 그 다음에 109조, 110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조건에서 정지 조건부라는 것은 누가 증명하냐? 그것은 효력을 다투는 자. 조건의 성취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데 그건 나중에 있어. 알겠죠? 그것은 또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 60페이지 있어. 그냥 있어. 20페이지다 써. 60페이지도 참고, 20페이지에다가 60페이지 참고라고 써. 60페이지 참고라고 쓰라고. 20페이지에다가 밑에 박스에다가 60페이지 참고. 그럼 그 두 놈만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알지 말고 그냥 암기해. 그럼 60페이지 와봐. 60페이지 와면 왼쪽에 보면 맨 위에 왼쪽에 뭐라고 나왔죠?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60페이지 보면 맨 위에 왼쪽에 정지 조건 밑에 동그라미에서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안 돼 있어? 60페이지 있잖아요. 정지 조건 해가지고 밑에 오면 1, 2, 3번에서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20페이지 참고라고. 20페이지 참고라면 이 두 놈만 보면 돼. 민법 총칙에서는.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60페이지 왼쪽에 정지 조건 맨 위에 보면 1, 2, 3번에 있잖아요. 거기 입증 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20페이지 참고 밑에라고 쓰라고. 됐죠? 그럼 이것만 보면 되는데 뭘 가지고 입증 책임이 어쩌고 저쩌고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물권법에 이제 와봐. 물권법 방금 뒤에 여기 보면 여기 물권법. 그러면 이제 여기 물권법에서는 뭐다?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추정은 항상 상대방이 입증해. 계속 나와. 물권법에서 또 뭐가 나오냐? 197조 제1항이 나와.
점유자는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면 자주가 아니고 타주는 누가 증명한다? 추정이니까 누가 증명해? 상대방이 증명한다.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증명해? 뭐죠?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한다. 이거 뭐냐? 등기변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말이니까 내가. 알겠죠? 이 말이. 여기요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서 추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는 추정이라는 말이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입증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딱 알면 돼. 그리고 민법 총칙에서 입증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맨 끝에 가서 정지조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알겠죠? 이 두 개는 몇 페이지가 있다? 20페이지. 여기는 몇 페이지? 60페이지가 있다.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물권법에 와서는 추정이란 말은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내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추정력이 없죠? 누가 입증한다? 등기가 된 사람이. 여기 추정력이 있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딱 여기요. 그 다음 봐봐요.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하고요. 여기 이전 등기가 있죠? 그럼 항상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보존은 반드시요. 갑이 신축을 했어. 갑이 사정받았어. 사정이라는 건 뭐죠? 갑이 사정. 사정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정이란 말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을앞으로 등기가 됐어. 을앞으로 등기. 그런데 여기는요, 신축인데 을명의로 등기가 됐어. 을명의로 등기요.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명의로 등기가 됐어. 을명의로 등기가 되는데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갑은 자기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고 얘기해. 지금 봐봐요. 다 을앞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다? 이것은 추정력이 없다. 없어. 알겠어요?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내가 증명한다? 내가. 그래서 누가 입증한다? 입증은 누가 한다? 입증은 누가?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을이 증명한다. 을이 등기가 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등기가 추정력이 없다잖아요. 등기가.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으니까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을이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증명한다? 을이. 봐봐요. 암기해. 봐봐.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 첫머리 등기가 잘못되면은 그 밑에가 등기가 다 무효가 돼. 그러니까 첫머리 등기가 잘 돼야 돼. 1번 등기가. 그러니까 1번 등기는 누군가가 살짝 손대죠. 봉선의 연재기요. 손대면 톡 하고 터져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살짝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그냥 추정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1번 등기가 잘 돼야 2번, 3번 등기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 등기가 잘못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다음에 모든 등기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을 등기는 무효. 무효가 아니고 일단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추정력이 없다는 건 증명을 을러가 하라 이 말이죠. 증명을 못하면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요 증명을 잘했어. 내가 갑한테 사가지고 갑이 나한테 등기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등기했는데 모두 생략 등기죠? 증명하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무효. 이렇게 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전하죠.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를 봐야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뭐죠?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고 그 외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만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 그 외에는 다. 봐봐. 1번요 갑했어요. 2번 을 앞으로요. 3번요 병으로 등기되어 있죠. 현재 병 앞으로 이전 등기. 그럼 이 병의 등기는 을한테도 추정력이 있고 제3자한테도 추정력이 있고 누구한테든지 다 추정력이 있어. 왜? 진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것만 추정력이 없고 나머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다 추정력이 있어. 다시 보존 등기는 세 가지. 뭐가 없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이 등기되어 있다.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이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이 없다. 을이 등기되어 있어. 그런데 신축한 갑이 나는 을한테 판 적이 없다는 거야. 매도 사실을 부인해. 그러면 을 등기는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을 스스로가 이 등기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보존 등기를 했는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밑에 한번 봐봐.
너 등기 뒤에 어디로 보시면 죄송해요. 뒤에 추정주기록 봐봐. 뒤에 80페이지 봐봐. 그럼 등기 추정주기록 봤어요? 자, 추정주기록 보면 등기부 기록을 신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걸 신뢰하죠? 선의 무과실 줄고. 그런데요, 2번은요, 등기부를 조사하지도 안 해봤어. 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과실 누구라면 과실이 있어요. 3번은요,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등기부 기록된 내용을 줄고 알고 있는 것. 그러면요, 우리가 부동산 사고에서 파고 할 때 그 등기에 있는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거 있는 것을 알고 샀다, 모르고 샀다. 등기부 보고 사니까 알고는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냥 악이라는 말이죠. 알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라고 믿고, 소유자 값 써봐. 위에다 조그맣게. 등기부상 명의자 값 써봐. 나한테 집한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맨 끝에 과실 없는 점유이다. 표시 동그라미 표시. 부동산의 표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추정력은 어디만 인정된다? 값과 표시가 뭐죠? 표제부의 면적이 100평에서 100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아까 내가 말했죠. 처음에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는데 표제부의 면적이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더 적다 이 말이죠. 그래도 등기 자체는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모든 것을 뭐를 가지고 하니까?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면적 같은 것은 추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등기 봐봐. 1번의 가운데 뭐죠?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자가 누구죠? 갑이 아니고 을이 사정받은 것. 갑이 아니고 보존등기 명의인 줄고 봐. 갑. 외의자 줄고 봐. 을이 사정을 받아. 사정 줄고. 그러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요.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줄고.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그 등기 명의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추정력이 안 되니까. 3번은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전 소유자가 줄고 양도 사실을 부인.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3개. 딱 3개. 암기하면 되겠죠. 추정력이 없다. 이전 등기는요.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무조건. 뭐가 있으면? 등기 절차. 1번은요. 부동산 추정력이 부인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를 먼저 봐.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먼저 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줄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거기 줄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했어요? 했어? 네. 자, 2번은요. 니은은 첫 번째 끝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가운데 입증.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추정력이 없어요. 이전 등기는. 그다음에 여러분요. 줄고 사망자 명의 허무인은 뭐죠? 가공의 사람이죠. 가공.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없다고. 아까 우리 사망자는 없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실체 관계의 부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근데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기억에서 뭐가 중요해요? 봐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외에는 다 있어. 근데 봐봐. 왼쪽에 봐봐. 다시 이전 등기 1번.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러분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딱 봐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없나 봐. 그 말 없으면 무조건 의심스러워도 의심을 갖지 마.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등기 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필요 없어. 그거 죽었지 마. 입증이 부족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 등기란 말이 중요해. 그래서 추정력이 있다. 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줄고 제3자. 바로 옆에 전 소유자. 제3자나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맨 끝에 추정한다. 3번은요. 등기 원인은 봐봐. 3번 같은 디귿 같은 걸 딱 봐보라고. 디귿하고 니은을 딱 봐보라고. 여기에서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이전 듣기라고 돼 있죠. 디귿하고 니은은 이전 듣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이전 듣기란 것을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 뭘 가지고 알아야 돼? 지금 보면 등기 원인행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등기 원인이란 말은 원인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보존 등기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원인행위 계약서란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이전 등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전 등기란 말이라고. 없어도 이전의 말이 없어도. 그러면 이전의 말이 있으면 무조건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 봐.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 그럼 우리가 나쁜 말이잖아요. 이게 뭐 다소 다르게 주장해? 아닐 것 같잖아요.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다시 같이 얘기해봐. 뭐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놈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막 어떤 책들을 보면 추정력 해가지고 막 순서 없이 막 이전 느낌, 보존 느낌 막 순서 없이 써놓고 암기라고 해놨어. 그건 절대로 암기 못해. 자, 리을. 등기부 기록된 것과 다른 원인. 뭐라고? 다른 원인이야. 원인이란 말은 무조건 뭐라는 거야? 계약서. 계약서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말이 없어야 돼?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 없어야 돼.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 그러면 4번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등기는요 뭐가 된다? 줄고 두 번째 줄. 보증서나 확인서, 보증서나 확인서 딱 박스에 이놈이 맨 끝에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 딱 거기 줄고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 이것을 뭐란다?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위조 또는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없어. 그거 빼고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갑이 사정받았죠? 갑이 사정받았죠?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아니 없다니까. 갑이 사정받은 을 앞으로 추정력이 있으면 보존 등기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봐봐. 갑이 사정받았죠? 특별조치법에서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보존 등기 추정력이 있어 없어? 특별조치법은 제발 부탁인데 내가 말하는 거 좀 듣고 암기 좀 해. 특별조치법은 이 두 개 빼고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다니까.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냥 보존 등기가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말이 딱 들어가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단 말이 있나 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 그럼 봐봐. 다시 갑이 사정받았어.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특별조치법이란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알고 없으려면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됐다. 이전 등기는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있어야 돼. 그 말 없으면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전 등기란 말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뭐라 나온다? 원인이다, 매매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다? 이전 등기다. 그걸 알면 돼. 너무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공시법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추정력에 관한 등기는요, 만약에 용지로 쓰면은 한 두세 장 돼요. 두세 장 된 걸 다 압축하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내가 온 동네 판례를 다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이거 말하면 돼. 보존 등기는 3개, 이전 등기는 2개, 특별조치법 2개. 그거 빼고 온 동네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런데 나머지 기타가 있어요. 기타 봐봐. 기타는 지금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추정 그런 게 아니죠. 환매가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환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죠.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는 진짜 등기도 아니다? 아니죠. 거짓가짜죠. 그러니까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맨 끝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등기는 안 돼. 여러분 봐봐. 아까 말했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 등기가 소유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4번요. 근저당권 등기가 있죠. 근저당? 네. 근저당은 왜 있겠어? 돈 빌려줬으니까 안 빌려줬으니까?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면 그때 줄거. 이런 것만 몇 개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은 보존이냐 이전이냐 특별조치냐 이렇게. 문제 봐봐 1번 41번 봐봐. 그러면 41번 뭐라 나와 있죠? 41번 보면 거기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된 경우 줄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잖아요.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1번 틀렸어. 신축한 것이 아니죠. 신축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아니죠. 아닌데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실측한 게 부합. 아니요 아니더라도 그 보존 등기 실측한 게 부합한 등기 부합한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원래 보존 등기가 무효인데 실측한 게 부합하면 유효이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봐봐. 신축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실측한 게 부합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실측한 부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알겠죠? 2번은 이전 등기는요 딱 나왔죠? 뭐만 봐야 돼? 이전 등기는 뭐라고 봐야 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줄고 제3자 전소유자 제3자나 전소유자한테도 맨 끝에 추정된다. 3번 이전 등기는요 등기 원인과 절차가 적법에 맞춘 것으로 본다. 추정된다. 위조됐단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4번 종종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 우리가 명의상은 항상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꼴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명의신탁은.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가운데 줄과 가등기 있다. 두 번째 줄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은 실체한 게 부합하다는 말이 아니고 1번은요 갑이 신축했는데 의리 등기에도 실체한 게 부합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틀렸죠. 42번은요 1번 소유권 이전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줄과 가등기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죠? 맞죠? 2번 허무인 등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짜니까요. 추정된다? 틀렸죠. 허무인하고 뭐하고요? 사망자하고 허무인이 누구죠? 가공의 임무를 내줬대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추정된다 틀렸죠?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죠. 2번요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요 등기가 원인 없이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인을 자소해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X하고 뭐라 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 말이죠. 아까 몇 번 얘기했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거나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거나 또는요 다른 사람한테 원인 없이 이전되더라도 원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죠? 누구한테 추정력이 있어?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추정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정답 몇 번이다? 42번에 1번이죠. 44번 봐봐. 우리 아까 중간생활 등기했죠. 4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매도하고 인도 출고.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란 말이 왜 중요하냐? 인도 동그라미하고 지금 44번 봐. 점유계속이라고 써. 인도를 점유계속. 어디를 봐야 돼요? 44번 보라고 했죠. 지금 81페이지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고 인도 그러면 점유계속이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또 병에게 인도했죠.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도 나오겠죠. 자 1번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권을 갖지 않는다. 틀렸죠? 을은 갑에게 뭘 한다? 등기 청권이 있죠. 2번 등기 청권이 있는데 옆줄 묶어서 소멸시효 X.
왜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2번은요. 갑을병 전원에 합의가 없더라도 줄고 합의가 없더라도 직접 동그라미 직접이다 갑을 대위다 갑을 대위 합의가 없으면 대위. 3번은요. 갑을병 전원에 합의가 없이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죠.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이 그랬죠. 그러면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합의가 없이 등기 그래도 그것은 무조건 유효가 돼. 아까 말했죠 우리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되어 있으면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자요 4번은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는데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병은 을을 대위하여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통지했다. 병이 양도 통지.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이죠. 갑의 동의나 승낙이 없다. 이러면 승낙이 없더라도 승낙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낙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승낙이 없으면 청구를 못해. 승낙이 없으면 청구를 못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45번은요 45번 볼까요? 90년요 을이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묘사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줄고 인도받고 삽니다. 인도받고 90년에요. 그럼 지금 현재 2003년이면 몇 년 지났어? 13년이 지났어. 병이 을로부터 매수했다. 매수 병이 매수. 그러면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 13년이 지나도 관계없죠. 그런데 을이 다시 병한테 처분했죠. 처분을 을은 점유 계속이다 점유 상실이다 계속이죠. 계속.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 을의 갑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죠. 알죠? 기억 맞죠? 2번 병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 병의 을에 대한 병의 을 그러니까 병도 을한테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죠. 그런데 병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이것 만약 정이 을의 점유를 뭘 했다? 침탈했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침탈이란 말이 뭐다? 이퀄 점유상실이에요. 점유상실. 그래서 진행한다 이 말이죠. 틀렸죠? 4번은요. 너희는 만약 2014년이죠. 그러면 몇 년 지났어? 24년 지났네. 14년 무가 병의 점유를 침탈했죠. 2014년 병이 또 점유하고 있는데 병이 점유 침탈했죠. 그럼 병이 점유를 상실이죠. 그럼 누구도 점유를 상실한 거 봐. 을도 점유를 상실한 걸 봐. 침탈은 상실이니까. 그럼요. 병은 무에게 점유물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안 돼요? 2015년 6월이죠. 2014년 4월인데 2015년 6월이면 몇 년이 경과했어? 1년이 경과했죠.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1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1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또 써 거기다가 뭐라 쓰냐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을의 거기다가 니을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몇 년?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요. 우리가 미등기니까 점유를 계속하면은 등기 청구권은 소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소멸을.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잠깐 더 해도 되죠? 나 지금 아직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왜냐면 여기 마지막 가등기 하나 남았잖아요. 가등기. 그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 가등기. 봐봐요. 78페이지요. 지금 78페이지 가등기 돼 있죠? 되어 있나요? 자, 봐봐. 가등기. 가등기는 뭐냐면, 여러분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하고요. 10억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계약금으로 1억을 받고 중도금으로 4억을 받았단 말이죠. 아직 얼마 남았죠? 5억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5억을 받고 갑이 이것을 또 병한테 처벌하면 큰일이잖아요. 알겠죠? 이중매매죠. 그래서 어때요? 이 의리한 사람이 불안하니까 1번 갑, 2번요? 2번 여기 뭐죠? 의리죠? 의리 뭐다? 가등기죠. 가등기를 2월 1일 가등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3번요? 3번 병이죠. 병이요 4월 1일 날 등기하죠. 그럼 아까 말했죠? 가등기는 어떠한 등기 원인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가등기가 뭐죠? 가가 뭐죠? 가는요, 가는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죠. 예비적으로. 그 말은 뭐 미리란 말이 뭐죠? 2번의 순위. 이게 무슨 번호죠? 순위 번호죠? 순위 번호잖아요. 순위 번호. 이 2번의 순위를 보존한다 이 말이죠. 보존한다 말은 뭐다? 다른 말로 뭐 한다? 찜해놨다 이 말이야. 찜해놨다. 우리 먼저 등기는 절차법이죠. 먼저 된 등기가 유리해요? 나중 된 등기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2번을 찜해놓는다 이 말이죠. 찜을 한 상태에서 등기가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가지고요 여기서 뭐란다? 과실을 수취해요. 월세를 받아먹을 수 있어요. 소유자니까. 알겠죠? 여기서 이제 뭘 한 가지 알 수 있죠? 갑에서 병으로 가등기가 있어도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봐봐.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병한테 등기를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3번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등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해지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요. 가등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번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번등기 청구권이요. 이 번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왜요?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10년의 소멸시효요. 알겠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요 만약에 10년이 완성되면 어때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되면 더 이상 번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이 누구죠? 병이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 병이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해. 이때 병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 왜? 현재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이해됐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의리라는 사람이 여기서 번등기를 해요. 번등기 언제? 10월 1일 날 번등기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번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란단 말은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된다. 물권 변동이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있죠. 1부동산 1등기, 1물 1권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의 소유자가 한 명만 있었는데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요? 2명이죠. 그러니까 한 명은 없어져야 돼. 그럼 순서를 가지고 따져야죠.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이죠. 누가 지금 등기를 먼저 했어요? 순서로만 이러면 4월 1일, 10월 1일이니까 우리 병이 더 훨씬 빠르죠. 네. 그런데 순서를 따질 때는 번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뭘 가지고 따진다? 여기 가등기. 가등기로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시로 뭘한다? 소급해. 그러니까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순위를 따져. 가등기로 2번을 찜해놨죠? 을은 2번이고 병은 3번이죠. 누구 등기가 빨라요? 을의 등기가 빠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10월 1일 날 등기관이 병 등기를 뭘 한다? 직권으로 뭐를 해?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만약에 이 말소가 부적법 말소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적법 말소다. 부적법 말소면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만약에 원래는 진짜인데 갑하고 을하고 가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가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번등기도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등기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병등기를 다시 말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 회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말소 회복한다? 어떻게 말소하죠? 그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요. 회복 등기를 할 때 상대방 누구냐?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직권으로 말소하는. 직권으로 말소 회복해. 직권으로 말소 회복.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했죠? 그게 잘못됐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소 회복할 때 상대방 누구다?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누구한테?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그러니까 지금 말소할 당시 지금 소유자가 가등기가 말소할 당 때 소유자가 누구였죠?
여기 만약에 병등기가 을등기가 했는데 병등기를 만약에 불법으로 말소했다고 해봐. 불법으로 잘못 말소했죠? 그러면요 이때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갑을 상대로 말소를 한다 이 말이죠. 아니 병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다 봐. 가등기가 불법 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등기가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병한테 말소해보. 병이 있기 전에 가등기가 불법 말소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갑에게.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불법 말소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병한테 직권 말소해보란다. 이 상태에서 본등기가 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병등기가 직권 말소가 됐다. 잘못해 만약에 불법 말소됐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럼 갑한테 말소해보고 청구한다 이 말이죠. 항상 말소해보고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알겠죠? 말소. 그런데 만약에 병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는데 이 직권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면 말소회복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회복을 해요. 원래 말소회복 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해야 되는데요. 알겠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말소회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외의 등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별것도 아닌데 봐봐요. 그러면 본등기를 할 때는 이 본등기를 할 때는요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1번 다음에 몇 번이요? 2번이죠. 봐봐.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다. 아니죠. 이 등기가 진짜 등기 아니에요. 본등기가. 그러니까 본등기를 할 때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한다? 을한테 갑한테 본등기를 청구하죠. 가등기가. 그러니까 양도한테 청구하지 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등기가 8번이에요. 가등기가 8번이면 몇 번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요? 7번한테. 7번 다음에 8번이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을이요. 반드시 가등기에 대해서 을이 반드시 본등기 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이 이 가등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넘기려면 어떻게 한다? 2, 1 이렇게 해서 A한테 넘기죠. A한테 가등기를. 이가 뭐죠? 이가 무슨 등기죠? 이거 무슨 등기? 주등기라고 그래. 주등기. 의의 이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부기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는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잖아요. 비록 3번 뒤에 있지만 몇 번의 등기다? 2번이다. 순서가 2번. 그러니까요 여기 A의 등기가 빨라요? 병의 등기가 빨라요? A의 등기가 빠르죠. A가 나중에 본등기라죠. 본등기 하려면 A는 병한테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갑한테 청구해야 돼? 여기 2번이니까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1번한테 청구해야죠.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록 3번 다음에 등기가 돼 있어도 2번 등기랑 마찬가지니까 본등기라면은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어떻게 돼?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가등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지. 여러분 실무에서도 이거 좀 유의적절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봐봐 거기 그림 먼저 봐. 그림 자세하게 돼 있죠. 아니요 국내 최강으로 돼 있으니까 봐봐. 자, 갑 봐봐. 갑은요 가등기가 돼 있죠. 1번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뭐다?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고 3번 병도 을의 가등기가 있으면 이로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갑은요 왼쪽으로 살펴요. 가등기 의무자죠. 밑에 살펴 쭉 보면 을은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갑에게. 알겠죠? 2번이니까 갑에게. 그 다음 밑에요 3번 밑에 보면 뭐라 나왔죠? 2의 1이라고 됐죠? 2의 1 3번 밑에 박스 3번 밑에 2가 뭐죠? 주등기고 의의 1이 뭐다? 부기등기죠? 가등기도 부기등기에서 이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을한테요 2번 봐봐. 2번 을한테 2월 1일 등기가 돼 있죠? 10월 1일 본등기하죠. 그러면 10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순위는 언제?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뭘 한다? 소급한다. 소급.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고 본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그래서 병이 과실을 수취한다. 오른쪽이요. 아까는 해서 정지조건부 채권적 청구권일 때 뭐 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 봐봐.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첫 번째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이런 봐봐. 가등기를 왜 하는 거예요? 가등기를 왜 하는가? 무슨 등기하기 위해서? 본등기를 못하게 하면 되냐고.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를 본등기하기 위한 건데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그러면 안 되지.
안 된다. 가등기도 부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만으로 무효 동그라미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아무것도 안 돼. 가등기로 무효인 등기 말소할 수 없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요 뭐죠? 7번은 뭐 7번은 중요한데요. 봐봐, 여기 봐봐. 이 사람이요, 이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을이요 4번으로 해가지고 이 을이요 이 병한테 증여를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등기를 한 거예요. 증여받아서. 그래도 가등기에 한 본등기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안 해.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얘기해.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8번은요,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죠? 누구를 상대로 말소해 간다? 말소, 당시, 소유자. 9번은요, 을의 본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다. 만약에 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한다? 병이 말소 청구권, 병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니까 그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현재 누구니까? 소유자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문제 40번 한번 봐봐. 문제 40번 봤어요? 79페이지 40번 봤어요? 봤어? 자, 1번 갑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등기가 됐죠? 을이 가등기가 돼 있죠? 지금 이걸 얘기하죠. 갑을병. 1번 갑에서 병에게 처분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우리가 가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 틀렸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틀렸죠? 본등기 청구권 줄거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이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져. 본등기 줄고 병등기는 직권말소 맞는 말이죠. 4번은요,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하죠. 그럼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줄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 밑에 바로 써. 본등기 시부터 이렇게 바로 옆에 줄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줄고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이꼴 순위만 이렇게 순위만 소급을 해. 5번 병명의의 소유권이 되니까 원인무효 병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죠. 가등기인 상태로는 등기가 무효로 할지라도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돼. 가등기가 무효라고 해도 말소 청구할 수 없어. 40번에 3번이죠. 하나만 더 풀어. 43번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요. 43번 81페이지 43번. 자, 봤어요? 가등기 봤어요? 1번 가등기 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줄곧 부기 등기 형식 할 수 있죠? 저당권은요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은 가등기해요 못해요? 아, 골치 아프죠 이거. 저당권 가등기 할 수 있나? 아,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 자, 등기하는 거 뭐가 있어? 우리 등기하는 거. 자, 봐봐. 점유권, 소유권. 안 될 것 같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했죠. 뭐 다른 것도 있어. 여기 임차권 등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빼고 이것만 봐. 이 중에서 등기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 등기하지 않는 거. 점유권 등기 안 해. 또 유치권하고 2개 등기 안 해. 이 2개만 등기 안 해. 알겠죠? 여기는 권리질권이 있어. 권리질권. 저당권도 등기하죠. 전세권도 등기하죠. 지역권도 등기하죠. 지상권, 소유권 다 등기하죠.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 등기하는 물권은 뭘 할 수 있냐? 가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하는 물권은 가등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도 등기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가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 3번, 2번 틀렸어. 알겠죠? 자, 3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죠?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 줄고 물권 변동 효력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가등기 한때로 소급 줄고 가등기 한때 소급 뭐다? 순위가 소급해. 순위. 3번은요.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죠? 그럼 봐봐.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어떻게 하죠? 부적법 말소 줄고 부적법 말소 그러면 말소 회복을 해야 되죠?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하냐고? 줄 써.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니까요.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누구를 상대로?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 말소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다 봐봐. 이 말이죠. 봐봐. 지금 여기요. 이 가등기가 말소되고 난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병이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 당시는 누가 소유자였어? 말소될 때는 누가 소유자? 갑이었죠. 그러니까 갑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고, 알겠죠? 병은 말소되고 난 다음에 병이죠. 병은 그 회복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돼. 뭐냐면 봐봐요. 이건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봐. 1번 갑이죠. 우리 시험에 다 나오잖아요. 2번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을이죠.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자, 1번요. 1번 이렇게, 1번 지금 이렇게 갑이죠. 여기요. 2번요. 얘 가등기죠. 을 가등기. 3번 병이죠. 이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그럼 또 한 가지 뭐죠? 1번 갑이죠. 2번 가등기죠. 을 가등기. 말소됐어? 1번 말소됐어? 그리고 3번 병 앞으로 등기됐어. 2번.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말소가 돼. 누가 하면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는? 회복 청구 누구한테? 누구한테? 갑한테. 여기는 회복 청구 누구한테? 누구한테? 병한테 하죠. 현재 소유자가 병이니까 여기는. 여기는요. 먼저 말소해서 1번 먼저 말소하고 먼저 가등기가 불법 말소 후 말소 병명의 등기가 됐죠? 병명의 등기. 2번은 됐죠? 1번, 2번.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말소 청구를 해?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상대방 누구한테?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고 말소 회복을 하고 회복을 청구하고 그 다음 병은요 말소가 된 다음에 등기한 사람이죠. 병은 말소 회복에 대해서 뭐라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돼. 병은 승낙을 해야 돼. 병한테 말소 회복하면 안 돼. 이런 상태에서 말소가 되면은 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해. 이런 상태에서 말소가 되면 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해. 이런 상태에서 먼저 말소된 후 여기요. 그다음에 이전 등기가 돼 있죠. 말소된 후 그러면 말소가 될 당시 소유자니까 갑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하고 병은 여기서 승낙을 해야 돼. 알겠죠? 세 가지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다 했죠? 그래서 거기요. 제3자는 승낙 의무가 있다. 5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등기 원인이 동일하도록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봐야 한다. 이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로 본등기하지 않고 다른 증이라든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받아도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마지막이니까 얘기 한번 해보면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1번 이렇게 갑이죠. 여기 2번 을이 가등기가 돼서 가등기 언제? 2월 1일.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울구예요. 울구에 A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4월 1일 됐어. 이렇게. 그럼 여기는요. 여기 3번으로 병이 4월 20날 병이 등기받아서 갚고 이렇게 돼서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1번요 이렇게 갑이에요. 2번요 을이 가등기가 됐어. 가등기 2월 1일. 그럼 여기 3번요 병이 되겠고요. 4번요 이 병한테서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증여 누가요? 을이 여기는 4월 1일이고 여기는 6월 1일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다고. 됐죠? 그런데 여기요 이건 갑구죠. 이건 갑구고 이건 울구야. 여기요. 여기 1번 A가요 저당권 잡혔어. 저당권이요 4월 2일날 4월 20날 이렇게 저당권 잡혔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네.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개 있어.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가등기에서 여기서 본등기를 하죠. 본등기를 하죠. 언제? 10월 1일 본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없어져. 가등기 이하는 없어져. 2월 1일 거 빼고 이거 없고 말 써야 되죠. 이것도 4월 1일이니까 이것도 말 써야 돼. 둘 다 없어져. 알겠죠? 우리가요,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진다고.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는 없어져. 번등기 하면은. 순위가 가등기보다 다 소우잖아요. 다 없어진다고. 갚고 울고 필요 없이 다 없어진다고. 알겠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를 보면 가등기가 2월 1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한 것이 아니고 병한테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언제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6월 1일 날 증여 받으면 이게 없어진다 해봐. 이게 없어진다 해봐. 그럼 이 사람은요, 4월 20일 날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우선해요? 저당권이 더 우선하죠. 내가 가등기 잡을 때는 저당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증여를 받다 보니까 저당권이 있어버려. 그럼 내가요, 이 저당권 책임져야 되는데 이 집이 5억짜리인데 저당권이 5억으로 돼 있어. 나는 증여받은 거 받은 것이 안 받는 것이요? 안 받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번등기를 10월 1일 번등기를 한다. 10월 1일 번등기 하면은 비록 등기를 번등기 했어도 2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어떻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가등기로 번등기 하지 않고 그냥 증여를 받으면 가등기에 대한 번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 하면은 가등기 권리자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래서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등기가 있어도 번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고 다 6월 이게 만약에 6월 1일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7월 1일이다 해봐. 그러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번등기를 청구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해도 번등기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면은 번등기 할 때부터가 아니고 가등기 할 때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등기는 다 없어지거든. 다 갚고 울고 다 없어져. 알겠죠? 그런데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늦게 취득했더니 번등기 청구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2월 1일 이하에 있는 권리들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을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해. 혼동에 걸리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어. 점유권하고 나중에 배워 다음 주에 지역권하고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 3가지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점유권, 광어권,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 이 3가지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번등기하면 가등기 이하의 모든 권리를 소멸하는데, 우리가요, 가등기가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이전받아도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왜요? 손해볼 이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만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됐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요. 됐죠? 그래서 가등기까지 다 했고요. 여러분요, 이 등기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래서 등기는 되게 간단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등기는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할 때 엄청나게 쉬워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딱 봐야 된단 말이죠. 한꺼번에 딱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지금 안 푸니까 그러지, 다음 주부터 이제 책이 나오면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문제집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쪽에서 현금으로만 될 때하고 카드 될 때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현금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문제집 접수할 때요, 반드시 현금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아시겠죠?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현금 영수증 받으면 되니까, 연말 계산할 때. 알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일단 접수하시고, 나중에요, 연말 정산할 때 학원에서 현금 영수증 받아가시면 돼요. 아마 책값은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한 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한 권으로. 그래서 따로따로 했으면 아마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를 좀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그냥 한 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문제는 한 1800문제 정도 들어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10월달까지 볼 거예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문제집을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민법 그냥 그거 하나로만. 왜냐면 그 문제집 하나에가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공시상 문제집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 알았죠? 그러니까요. 하나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떨떨떨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쓰고 하나는요. 공부가 좀 하는데 좀 어려우면 암기가 잘 안 되시면 하나는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그걸 암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것은 복사하는데 그것도 막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까지 해주시면 일요일날 주문해가지고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되면은 목요일날 강의니까 수요일 정도 학원에 대한 택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제본은 스프링으로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스프링으로 못하고 A4인데요. 여기 떡제본 이거 알겠죠? 네. 이 제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